안녕하십니까. 호기심 많은 아재 타시의 햄입니다. 자, 오늘은 PC 쿨러사의 이어순행 쿨러 GI-CX240 ARGB 모델을 한번 조립해보고 간단한 리뷰 및 온도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이 쿨러가 새 쿨러는 아닙니다. 새 쿨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품급 신품급은 맞고요. 신품급 이 쿨러를 가지고 리뷰와 조립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가 좋다, 가격이 싸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지금 사진으로 대충 봐도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고요. 홈피에다가 제품 등록을 하시게 되면 쿨러 자체만 5년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고 얘가 만약에 누수가 생겨서 다른 제품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제품까지 보상을 해주는 혜자스러운 AS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박스를 열어보면 설명서고 나사와 백플레이트 디자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해요.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 둥그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자켓 부분도 그렇고 여기 호스는 지금 안에 들어있는 건 이 슬리빙 때문에 가려져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면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휘어지긴 또 잘 휘어져요. 그리고 이 끝단은 이렇게 수축 튜브로 마무리를 해놨고 라디 같은 경우에는 직육면체 모양으로 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세련돼 보이고 깔끔하죠. 군더더기 없고 남성적으로 딱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라디들이 깔끔하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 방열핀도 휘어진 부분 없이 마무리가 깔끔하게 마감이 잘 돼 있습니다. 이 제품만 뽑기가 잘 돼서 그런 건지 블럭에는 이렇게 선이 두 가닥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3핀 펜에 연결하는 요게 이제 RGB에 연결하는 선이겠죠. 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펜선, 하나는 RGB겠죠. 이런 부분 이제 고무로 방진 처리돼 있고요. 날개도 디자인이 아주 예쁩니다. 이 빗살 무늬는 아마 이제 그 풍절음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 이 프레임도 상당히 두껍게 해서 아주 견고합니다. 소재는 구리예요. 구리인데 그냥 구리도 아니고 악시즌 프리 코퍼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산소 구리로 만든 거는 좋은데 구리지만 좀 얇게 쓰였다는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 이거를 그냥 아예 통째로 다 여기 RGB 들어오는 부분만 빼놓고 다 구리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구리를 많이 쓰면 가격이 산으로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양만 사용을 했을 것 같고 이 방열핀도 구리가 아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좀 구리를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또 아쉬움이 역시 남지만 구리를 쓰면 무조건 가격이 비싸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리가 들어가는 것 중에 싼 거는 짜파구리밖에 없어. 짜파구리도 기생충에 나오는 짜파구리는 또 비싸요. 튜브가 좀 너무 얇은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어쨌든 그 누수 보증 5년을 걸고 있다는 거는 내구성에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얇은 튜브로 인해서 누수나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유량이 너무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높아심은 생깁니다. 이제 나머지 부품들은 조립을 할 적에 테스트를 위해서 준비한 부품들은 이렇습니다. CPU는 일단 3200G에 있는 기쿨 레이스 쿨러로 조립을 한 다음에 윈도우 깔고 테스트를 위해서 필요한 일단 개봉
제가 가지고 있던 여기 M2 슬롯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위에 게 빠른 겁니다. 위에 거라는 거는 이 CPU랑 가까운 거요. 이게 PCI Express 3.0 곱하기 4고 이게 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뭐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곱하기 4에 꼽는 게 좋겠죠. 하나만 꼽을 때는 여기다 꽂으면 이 SATA 포트 두 개, 요거 두 개를 사용을 못하고 아래에 꽂으면 요거 두 개를 사용을 못합니다. 이거 두 개만 뭐 어디다 꽂든 간에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요거 두 개밖에 없고요. 자, 이제 조립은 다 끝났고요. 뭐 그냥 이렇게 바닥에 놔두고 해도 되긴 합니다만 좀 왠지 불안하죠. 요런 이제 스탠드오프를 이용해 가지고 간이 벤치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임시로 사용할 이런 이제 전원 스위치를 드라이버로 이제 쇼트를 시켜가지고 전원을 켜는 방법도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 그것도 귀찮아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예,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로 편하게 한번 꽂고 계속 쓰려고요. 벤치에 필요한 프로그램들 몇 가지 깔아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윷놀이가 있네. CX240 쿨러를 조립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CPU 블럭에다가 AM4 소켓용 가이드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박스 안에서 이렇게 생긴 날개를 찾으셔가지고 그 같이 포함되어 있는 육각 렌치를 가지고 CPU 블럭에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바로 이 가성비 쩌는 만능 공구, 이 드라이버 키트는 정말 대박이에요. 아시죠? 이런 거 한번 사시면은 그냥 조립 스킬이 바로 한 3레벨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 때 또 너무 그 싸구려 중국산 같은 거 사시면은 이 비트들이 이제 한 두세 번 쓰면은 벌써 빠가가 나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싼 거 말고, 조금 그래도 한 5,000원 정도 하는 거, 이런 거 사시면 정말 두고두고 한 3대가 쓰셔도 괜찮습니다. 얘도 중국산이네? 뭐 어쨌든 중국산이면 어떻습니까? 뭐 좋기만 하면 되지. 이런 애들은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켜. 이거를 여기 홈에다가 이 AMD라는 글자가 위로 오게 끼우시고 나사로 쪼시. 이거 보세요. 이 자석이잖아. 얼마나 좋아요. 다 됐죠? 예, 요렇게 생긴 애들을 찾으셔서 여기 이제 AMD라는 글자가 위로 오게 얘 이제 양면 테이프를 제거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백플레이트 스크류 앤 너트 킷이라고 써있는 봉지를 찾으셔서 그 안에 있는 이 길쭉한 은색으로 길쭉한 나사 4개를 꺼냅니다. 여기 나사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이 긴 거에 가까운 구멍이 AM4 소켓용 나사홀입니다. 요 구멍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가까운 게 요거니까 요 구멍이죠.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이렇게 살살 돌려보면 딱 맞는 자리가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딱 맞춰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살살 돌리시다 보면 딱 한 군데 맞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고정을 시키시고 와셔 킷이라고 써있는 봉지 안에 들어있는 검은색 와셔를 사용해서 끝까지 여기 뻑뻑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딱 고정을 하면 얘가 이제 안 움직여요. 이렇게 될 때까지 끝까지 밀어주시고
나머지도 그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이 와셔를 자세히 보시면은 한쪽 면은 이렇게 볼록 조금 튀어나와 있고 반대쪽 면은 평평하거든요. 이 평평한 면이 아래로 가게 해서 여기에 끼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제 완성된 백플레이트에다가 메인보드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와셔 4개를 여기다가 끼워주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끼우실 땐 이 와셔의 튀어나온 면이 아래로 가게, 평평한 면이 위로 올라오게. 여기까지 조립을 제대로 하셨으면 이게 움직임이 없게 돼요. 이게 살살 움직였을 때 딱 고정이 돼 있으면 제대로 하신 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백플레이트 스크류 앤 너트킷 봉지 안에 있던 이 스탠드오프 4개를 여기다 이제 끼워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네, 그 다음에는 이 라디에이터 스크류 킷 봉지 안에 들어있는 8개죠. 8개를 가지고 팬을 라디에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써머를 발라줍니다. 그리핀 Z7 이 써머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블록을 결합을 하고요. 은색 와셔 4개를 결합을 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스프링이 달린 나사 4개 찾으셔서 보드에 있는 RGB 헤더를 통해서 펜하고 CPU 블럭에 있는 RGB를 연동시켜 주려면 그 쿨러 안에 들어있는 이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요. 이 케이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아까 그 케이블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보드에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케이블인데 그 중에서 이 한 가닥짜리 케이블의 한쪽 끝을 보드 RGB 단자에 연결하시고 그 나머지 한쪽 끝하고 이 케이블의 이 부분을 서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예, 메인보드에 연결했고 이 두 소켓도 서로 연결했습니다. 그럼 이쪽 끝에 있는 이 4개의 소켓에다가 펜 2개하고 CPU 블럭 하나 이렇게 3개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남겠죠? 4개니까. 부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윈도우 들어오면 이제 RGB 퓨전 프로그램으로 이 RGB 동기화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펜 속이 약 945, 940 요 정도 RPM일 때 한 30cm 거리에서 소음 측정하면 이 정도. 상당히 조용하죠. 만약에 펜 속을 풀스피드로 바꾸면 이게 풀스피드일 때 소음입니다. 한 30cm 거리에서 찍고 있고요. RPM은 1900 후반대 이 정도 소음입니다. CX240의 쿨링 테스트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펜 속은 이렇게 이제 4단계 중에서 스탠다드, 가장 이제 표준으로 맞췄고요. 이렇게 스탠다드로 맞췄을 때 펜 속 변화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약
65도에 도달하면 팬이 100% 풀가동을 하고요. 이렇게 아이들 상태일 때는 30%와 4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링스 0.9.5 4AMD를 실행해서 3회전만 보도록 하죠. 예. 지금까지 PC쿨러 사이 GI-CX240 쿨러의 조립 과정하고 간단한 리뷰 및 온도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조립과 테스트 과정에서 제가 느낀 이 쿨러의 장점은 일단 조용하다는 거죠. 케이스에 장착을 해보지 않아서 장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풍절음이나 기타 소음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픈 상태에서만큼은 아주 조용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련된 디자인. 그냥 꺼져 있을 때도 이쁘고요. 특히 이제 켜지면은 CPU 블럭 쪽에 있는 RGB 압건입니다. 그 다음엔 조립하다 보면 그 사용자를 위해서 배려한 흔적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아마 이전에 그 사용자들이 조립하면서 겪었던 그 불편한 점들을 다 많이 개선해서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마감도 아주 깔끔하고요. 마지막은 5년간의 누수 보증 정책인데요. 대단하죠. 이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누수 때문에 수냉 쿨러를 꺼려 하시던 분들이라면 이 쿨러는 그냥 걱정 안 하시고 안심하고 쓰셔도 될 만큼 확실한 누수 대비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케이블이 너무 복잡합니다. 안 그래도 팬하고 CPU 블럭에서 케이블이 두 가닥씩 나와서 복잡한데 얘네들을 또 RGB를 동작시키려고 그러면 중간에 연장 케이블을 두 개를 또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까지는 어쩔 수 없다 쳐도 두 개는 좀 과한 느낌이죠. 이거 왜 단순하게 만들지 못했나 싶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튜브가 너무 가는 것 같습니다. 내구성은 그렇다 쳐도 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좁은 케이스에 집어넣을 때는 그 튜브를 많이 구부려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게 접히지 않을까 싶은, 그러니까 접혀서 이렇게 물이 잘 안 통하게 눌리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이 좀 돼요. 그런데 이제 만져보니까 호스가 워낙 단단해서 제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성능이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쿨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는 성능이야 훌륭하지만 이건 애초에 체급이 서로 안 맞으니까 다이트하고 골리앗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슷한 급의 쿨러들을 모아놓고 좀 더 세밀한 비교를 못한 건 저도 좀 아쉽습니다. 나중에 쿨러 여러 개는 아니더라도 또 다른 2열 순행 쿨러 가지고 1대1 비교를 해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X240 쿨러에 대해서 짧게 총평을 해보자면 꽤 괜찮은 쿨러 같습니다. 가격도 2열 순행치고는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이고요. 디자인은 이 정도 가격에서 이만큼 예쁜 쿨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훌륭하게 잘 나왔습니다. 성능은 직접적인 비교는 못 해봤지만 물로 식히는 순행 쿨러의 특성상 대장급 공랭 쿨러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10만원 정도 예산으로 쿨러를 어떤 걸 사실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이거 사세요. 괜찮습니다. 아마 최소한 후회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만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